벽시계가 9시를 가리키려 한다. 나는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바라본다. 오늘도 혼자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게 당연한 일상이 된 지 벌써 3년째다. 식탁 옆 선반에 오르골이 있다. 작은 나무 상자. 아내가 좋아하던 물건이다. 뚜껑을 열면 발레리나가 돌면서 음악이 흐른다. 슈베르트의 자장가. 아내는 잠들기 전 항상 이걸 틀었다. 하지만 나는 오르골을 열지 않는다. 3년째 그대로 두고 있다. 똑딱, 똑딱. 초침이 10일을 가리키는 순간 시계는 9번 종을 친다. 그리고 위잉. 휴대폰이 울린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심장이 빨라진다. 손이 떨린다. 화면을 본다. 아내. 발신자 이름이 그렇게 뜬다. 아내의 번호다. 그녀가 쓰던 번호. 죽기 전까지 쓰던 그 번호.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전화번호를 잘못 저장했거나 누군가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게 됐거나. 하지만 이게 벌써 열흘째다. 매일 밤 9시 정각. 한 번도 빠짐없이. 나는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침묵. 나는 숨을 고른다. 여보. 아무 대답이 없다. 호흡 소리도 없다. 그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미세한 잡음만이 귓속을 맴돈다. 누구세요? 나는 알면서도 묻는다. 5초쯤 지났을까? 전화는 끊긴다. 뚜우, 뚜우, 뚜우. 나는 통화 기록을 확인한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방금 전 통화는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이상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본다. 10월의 밤은 차갑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쓸쓸하게 빛난다. 아내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매일 밤 9시에 전화를 주고받았다. 내가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면 아내는 꼭 9시에 전화를 걸었다. 밥은 먹었어요? 오늘 힘들진 않았어요? 일찍 들어와요, 여보. 그게 우리만의 의식이었다. 심지어 같은 집에 있을 때도 아내는 9시가 되면 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그런 아내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암으로 고생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다. 곁에 누워있던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아내의 손이 너무 차가워서.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떠나고 아파트는 텅 비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9시를 기다렸다. 습관처럼.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열흘 전부터 다시 오기 시작했다. 아내 번호로, 아내 이름으로. 나는 휴대폰을 다시 든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다. 상담원이 받는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내 번호가 있는데요. 해지된 번호인데 계속 전화가 와요. 번호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나는 아내의 번호를 불러준다. 키보드 소리가 들린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해당 번호는 현재 사용 중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쓰고 있는 건가요? 아무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해지 후 재사용되지 않은 번호예요. 그럼 전화가 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번호에서는 발신이 불가능합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친절하지만 단호하다. 나는 전화를 끊는다. 존재하지 않는 번호. 그런데 매일 밤 9시마다 그 번호에서 전화가 온다. 그런데 매일 밤 9시마다 그 번호에서 전화가 온다. 나는 식탁에 남은 국을 버린다. 식욕이 없다. 문득 오르골을 본다. 먼지가 쌓여 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나는 손을 뻗는다. 그리고 멈춘다. 열 수가 없다. 아직은. 벽시계를 본다. 9시 7분.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전화가 올 것이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두렵다. 동시에 기다려진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휴대폰 대리점을 찾았다.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젊은 직원은 고개를 갸웃한다. 보통은 모두 기록되는데요. 혹시 스팸 차단 앱 같은 거 쓰세요? 아니요. 그럼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고요. 기기 자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기기 문제요? 네. 간혹 기판 불량으로 통화는 되는데 로그가 안 남는 경우도 있어요. 점검해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직원이 휴대폰을 받아서 점검한다. 10분쯤 지났을까? 고객님, 기기는 정상이에요. 문제 없어요. 그럼 왜 통화 기록이 안 남는 거죠? 혹시 착신 전환이나 네트워크 설정을 건드리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통신사 서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나는 대리점을 나선다. 다시 통신사에 전화한다. 이번엔 기술팀으로 연결해 달라고 한다. 기술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지된 번호에서 전화가 와요. 매일 밤 9시예요. 번호 확인해 주시겠어요? 나는 다시 번호를 불러준다.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고객님, 해당 번호는 3년 전에 해지됐고 현재 통신망에서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화가 오는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혹시 비슷한 번호를 잘못 보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번호예요.
고객님, 기술적으로 해지된 번호에서는 발신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서버에도 기록이 없어요. 나는 한숨을 쉰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불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매일 받고 있다. 그 전화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서에 들렀다. 신고하시려는 건가요? 경찰은 피곤한 얼굴로 묻는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해지된 번호에서 전화가 올 수 있나요? 기술적으론 불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아닐까요? 목소리는 안 들려요. 그냥 침묵만. 그럼 장난 전화겠네요. 그냥 받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를 나선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다들 시스템 오류라고 한다. 착각이라고 한다. 장난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뭔가 다르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아내의 물건들을 꺼낸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상자. 그 안에 아내의 휴대폰이 있다. 배터리는 오래전에 방전됐다. 나는 충전기를 꽂는다. 오래된 휴대폰이지만 천천히 화면이 켜진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다. 0512. 홈 화면에 아내의 얼굴이 뜬다. 웃고 있는 아내. 내가 찍어준 사진. 나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통화 기록을 연다. 마지막 통화는 3년 전 9월 14일.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다. 발신 나에게. 시간은 오후 9시. 문자를 연다. 마지막 문자도 나에게 보낸 것이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일찍 들어와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 다음 메뉴를 연다. 설정 메뉴. 예약 발신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다. 나는 클릭한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 나는 결혼 기념일을 입력한다. 틀렸다. 아내 생일을 입력한다. 또 틀렸다. 3번 틀리면 잠긴다는 메시지가 뜬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득 안도감이 든다. 시스템 오류일 거야. 통신사 서버 문제일 거야. 그렇게 믿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다. 뭔가 맞지 않는다. 나는 오르골을 본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둔다. 벽시계를 본다. 오후 8시 55분. 5분 후면 안다. 5분 후면 그 전화가 다시 올 것이다. 9시가 가까워질수록 집안 공기가 무거워진다. 나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본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 8시 59분. 30초. 20초. 10초. 그리고 위잉. 전화가 온다. 아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여보.
침묵.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들린다. 여보세요? 나는 다시 묻는다. 그리고 그때 들렸다. 당신. 목소리. 분명히 목소리다. 나는 숨이 막힌다. 당신이에요, 여보. 오늘은 목소리가 끊긴다. 잡음만 남는다. 여보, 여보. 뚜우, 뚜우, 뚜우. 전화는 끊긴다. 오늘은 뭘 말하려던 거지?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그때였다. 8시 55분. 벽시계가 멈췄다. 초침이 10일을 가리킨 채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시계를 본다. 건전지를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갑자기 불이 꺼진다. 거실 전등, 부엌 전등,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진다. 정전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찾는다. 손을 뻗는다. 벽을 더듬는다. 차갑다. 평소보다 더 차갑다. 공기가 무겁다. 숨쉬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때 디잉, 디잉, 디잉. 오르골 소리. 새음만. 나는 숨을 멈춘다. 오르골은 식탁 옆 선반에 있다. 3미터쯤 떨어진 곳. 뚜껑을 열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만지지 않았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다. 누구세요? 나는 어둠 속에서 묻는다. 대답 없다. 나는 손전등을 찾아서 켠다. 빛이 거실을 비춘다. 오르골을 비춘다. 뚜껑은 닫혀 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다. 새음. 디잉, 디잉, 디잉. 나는 오르골에 다가간다. 손을 뻗는다. 뚜껑을 연다. 발레리나가 멈춰 있다. 태엽도 감겨 있지 않다. 소리가 날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불이 다시 들어온다. 거실 전등, 부엌 전등,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9시 2분. 나는 주저앉는다. 아내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는 계속 왔다. 매일 밤 9시. 그리고 매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약속, 기억, 혼자, 단어 조각들, 퍼즐처럼 흩어진 말들. 나는 미쳐가는 것 같았다. 약속, 무슨 약속인가? 아내와 나 무슨 약속을 했던가? 나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는다. 결혼기념일? 아니다. 생일? 아니다. 제사? 그것도 아니다. 도대체 뭘 잊은 걸까?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 장을 펼친다. 아내의 글씨. 10월 30일. 우리의 약속을 기억해요. 당신이 잊어도 나는 기억할게요. 10월 30일. 일주일 후다. 무슨 약속인지 적혀 있지 않다. 하지만 분명하다. 아내는 나에게 뭔가를 상기시키려 하고 있다. 저 세상에서. 전화를 통해. 나는 창밖을 본다. 달이 떠 있다. 차갑고 둥근 달. 그녀는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준비를 했다.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라디오 시절에 쓰던 물건이다. 휴대폰 스피커에 대고 전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10월 30일 아내가 일기에 적어둔 그날. 나는 하루 종일 긴장한 채로 시간을 보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저녁 8시 나는 식탁에 앉아 녹음기를 세팅했다. 휴대폰을 그 옆에 놓는다. 8시 30분 손이 떨린다. 8시 50분 심장이 빨리 뛴다. 8시 59분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그때 위잉.
휴대폰이 울린다. 9시다. 아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한다. 여보, 한참의 침묵 후에 소리가 들린다. 여보. 당신이 이 전화를 들을 때쯤이면 난 없을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 확실하다.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당신이 외롭지 않게. 나는 숨을 멈추고 눈물을 흘린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실시간 통화가 아니다. 매일 밤 9시. 우리의 약속 시간이잖아요. 당신 혼자 남으면 분명 밥도 안 먹고 슬퍼할 거예요. 그래서 예약해뒀어요. 매일 밤 9시마다 내 목소리가 당신에게 갈 거예요. 예약 발신. 나는 눈물이 흐른다. 한 달 동안. 한 달이면 충분하겠죠? 그 정도면 당신도 조금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10월 30일. 오늘은 우리 처음 만난 날이에요. 기억해요? 처음 만난 날. 47년 전 오늘. 대학 도서관에서 그날 당신이 말했죠. 평생 곁에 있어 주겠냐고. 나는 그랬어요. 당신이 약속을 지킨다면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지켰어요. 평생. 이제 나는 먼저 가지만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당신도 잘 살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게 나와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목소리가 멈춘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마지막 말. 사랑해요, 여보. 언제나. 뚜. 전화는 끊긴다. 나는 녹음기를 멈춘다. 재생 버튼을 누른다.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흐른다. 실시간 통화가 아니었다. 녹음된 음성. 예약 발신 서비스? 아내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한 달치 음성 메시지를 예약해둔 것이다. 매일 밤 9시마다 나를 위해. 나는 눈물을 닦는다. 나는 휴대폰을 꼭 쥔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제 들을 사람은 없다. 다음 날 밤. 9시가 됐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한 달이 끝났다. 아내가 설정해둔 메시지는 모두 끝났다. 나는 식탁에 앉아 벽시계를 본다. 9시 정각. 하지만 이번엔 조용하다. 벨소리도 없다. 목소리도 없다. 나는 아내의 휴대폰을 꺼낸다. 예약 발신 메뉴를 연다. 마지막 파일이 하나 더 있다. 최종 메시지. 나는 재생 버튼을 누른다. 여보.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건 한 달이 지났다는 뜻이겠죠. 잘 지냈어요? 한 달 동안 내 목소리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당신이 이 전화를 끄는 날, 그건 내가 안심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이제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어요. 전화 속이 아니라 당신 마음 속에. 우리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어요. 평생 이라고 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웃으며 살아요. 그게 나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랑해요, 여보. 언제까지나. 메시지가 끝난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른다. 화면이 꺼진다.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지 않기로 한다. 거실 벽시계가 9시를 가리킨다. 집안은 고요하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외롭지 않다. 쓸쓸하지 않다. 오히려 평안하다. 나는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온다. 10월의 밤바람. 차갑지만 상쾌하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본다.
액자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다. 고마워, 여보. 약속 지켜줘서. 나도 지킬게. 우리의 약속. 벽시계가 째깍거린다. 9시 1분. 그때 디잉, 디잉, 디잉. 오르골 소리. 새 음만. 나는 돌아본다. 오르골은 선반 위에 그대로 있다. 뚜껑은 닫혀 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나는 오르골에 다가간다. 손을 뻗어 뚜껑을 연다. 발레리나가 멈춰 있다. 태엽도 감겨 있지 않다. 나는 미소를 짓는다. 오르골의 뚜껑을 닫는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다. 오늘은 밥을 제대로 먹어야겠다. 아내와의 약속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나는 산책을 나선다. 주변을 본다. 아무도 없다. 바람만 분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달이 떠 있다. 둥글고 밝은 달. 나는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날 밤 나는 오르골을 연다. 태엽을 감는다. 슈베르트의 자장가가 흐른다. 발레리나가 돌아간다. 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는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사랑해요, 여보. 언제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를 바꿀 뿐.